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요? 제 경우엔 따뜻하면서도 단단하고 우유부단하지 않고 상식을 존중하고 실행력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언제나 한결같고 본업에 충실한 사람이면 더더욱 좋고요.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있든 없든 꾸준히 다양한 작품을 소화하고 어떤 역이건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배우를 보면 탄복하게 됩니다. 만만치 않은 여건을 극복하고 자기만의 자리를 만든 사람은 존경스럽고요. 외국 배우 중 덴젤 워싱턴이나 메릴 스트립을 좋아하는 이유죠. 덴젤 워싱턴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할리우드의 편견을 뒤집었고, 메릴 스트립은 전형적인 미인이 아닌데도 모든 장르를 섭렵, 현존하는 최고의 배우로 꼽히니까요. 덴젤 워싱턴은 1954년생으로 70살, 메릴 스트립은 1949년생으로 75살입니다. 두 사람 모두 1977년에 데뷔한 뒤 50년 가까이 줄기차게 일했습니다. 특정한 역할에 고정되지도 않았고요. 최근 유어 아너로 화제가 된 배우 손현주 씨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꾸준함과 다양한 캐릭터 때문입니다. 손현주 씨는 1965년생이니까 올해 만 59살입니다. 내년이면 환갑이죠. 김상중, 변우민, 손창민 씨와 동갑이죠. 비슷한 연배로는 한석규, 안내상, 박중훈, 김보성, 전노민 씨 등이 있습니다. 키가 178cm라니까 보기보다 큰 듯합니다. 극단 미추에서 연극을 하다가 1991년 KBS 탤런트 공채 1기로 방송에 발을 디뎠답니다. 이병헌 씨와 입사 동기라네요. 대학로 시절 동가식 서가숙하며 곱창집 주방에서 일했는데 이때 평생의 인생 철학을 배웠답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1,000원을 끄집어내려면 그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설렁설렁 해서 되는 일은 없다는 걸 말입니다. 데뷔 초기엔 고생 꽤나 했습니다. 동기 이병헌 씨가 청춘스타로 잘 나갈 때 단역 신세였으니까요. 처음 주목받은 건 1995년 KBS 드라마 첫사랑부터죠. 최수종과 배용준의 매형으로 주정 부리면서 아내를 구박하는 밤무대 가수 주정남 역이었습니다. 사실 단역으로 설정됐는데 순박한 외모와 찰떡 같은 연기로 명이 길어졌다네요. 극중에서 부른 노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으니 대박을 치기도 했고요. 이 역할로 KBS 연기대상의 나무조연상을 받으면서 4년 무명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현주라는 이름을 각인시킨 건 2005년 KBS 수목 드라마 장밋빛 인생이었습니다. 최진실 씨가 맡은 여주인공 맹순이의 남편 반성남 역이었죠. 바람을 피우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반성하는 남자 반성남이었죠. 이 연속극을 봤을 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었습니다. 아무리 반성남이지만 남자 주인공인데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평범한 외모와 천연덕스러운 연기 덕이었을까요? 이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34.3%였습니다. 손현주 씨는 이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SBS 조강지처 클럽과 KBS 솔약국집 아들들, SBS 이웃집 왼수 등 주말극을 휘어잡았습니다.
조갈지처 클럽에선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제2의 사랑을 찾는 순정남 길억, 솔약국집 아들들에선 순박한 노총각 약사 송진풍, 이웃집 왼수에선 고북 활동으로 이혼한 뒤 새 여자를 만나면서 여전히 우유부단한 김성재 역으로 열연하죠. 이때까지 그는 주로 줏대없고 현실에 지친 가장, 자기 표현에 서툰 내성적인 남자였죠. 그러나 어떤 역이든 애당초 그 사람이었던 듯한 연기와 멋쩍은 듯한 미소, 낮고 담백한 목소리는 배우 소년주인지 극중 인물인지 헷갈리게 하면서 내로라 하던 미남 배우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박하고 어설픈 소심의 대명사 같던 그의 모습은 2012년 SBS 월화 드라마 추적자부터 달라집니다. 추적자에서 그는 강력반 형사 백홍석 역을 맡아 종래의 미적지근한 이미지를 벗어 던집니다. 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친 끝에 드러난 거대 권력의 횡포와 무자비함에 과감하게 맞서는 거죠. 그는 붉게 충혈된 눈에 분노와 슬픔, 원망, 회한 등 온갖 감정을 드러낸 이 작품으로 배우 생활 21년 만에 SBS 연기대상 대상과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합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밤을 낮처럼, 낮을 밤처럼 사는 스태프과 연기자들,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수많은 개미들과 이 상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쁨은 하루만 누리고 앞으로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싶다고도 했고요. 말 그대로 그는 이후 매년 4, 5편씩 꾸준히 찍었습니다. 배역도 3데이즈의 대통령과 황금의 제국의 재벌 회장까지 다양해졌고요. 2013년엔 데뷔 22년 만에 첫 주연을 맡은 영화 숨바꼭질로 560만 관객을 모았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기 마련이라는 게 그의 변이었습니다. 2015년 개봉작 악의 연대기 역시 손익분기점을 넘어 그는 만능 배우의 흥행 배우라는 호칭까지 얻었죠. 2020년과 2022년 드라마 모범 형사에서 서민 형사 강도창으로 열연한 그는 2024년 ENA 월화 드라마 Your Honor로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평생 올곧게 살아온 판사 송판호가 아들의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은 소년주의 연기 스펙트럼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고요. 소년주 씨의 얼굴은 20년 전 장밋빛 인생 때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은 그가 환갑이 다 되도록 롱런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선악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말이죠. 40살 넘어 빛을 봤지만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극단에서 마당놀이 할 때 1인 10역을 하면서 구성원으로서의 연기를 배워 인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2014년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특강에서 연기자로 장수하려면 2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시간 약속과 겸손. 둘째는 자기 통제였습니다. 현장에 1시간 전에 도착해 준비하는 자세로 자신을 낮추면 성공할 수 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호흡을 가다듬되 살면서 겪게 되는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해소할 방법을 마련하라. 성공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라. 실제로 그는 유아아너 촬영 때도 세트업 숙소에서 매니저와 함께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감춰야 할지 연구했답니다. 매니저는 차 태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동반자라면서요.
어느 분야에서든 명이 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꿈을 잃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 약속을 잘 지킨다. 스스로 절제할 줄 안다. 절대 붕붕 뜨지 않는다. 성실하고 사람을 존중한다. 손현주 씨의 또 다른 얘기는 그가 숱한 미남 배우들을 제치고 장르 불문 믿고 보는 배우, 만능 배우, 흥행 배우로 꼽히는 이유를 납득하게 합니다. 편한 역을 별로 해본 적이 없다. 제 얼굴을 안다. 쉬운 거라면 나에게 주어질까? 이것도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지금까지 배우 손현주 씨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평범한 얼굴의 그가 어떻게 대한민국 방송과 영화계의 미다스 손이 됐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